날이 추워지기 전 이 푸른 바다를 눈에 한번 담겠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보았지만 아직은 무리였나 봅니다. 이렇게 머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자꾸 눈이 감기고요. 다리가 계속 저리다고. 얼마 전 몸에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뼈가 없어요, 지금. 평소 엄살 한번 부리지 않던 경진 씨. 하지만 그날따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유독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려고 이렇게 눕는데 머리 안이 팽팽 돌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속 구토가 나고 일어나려니까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구급차에 실려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갖고 그때 이제 머리가 아프고 오바이트를 한다. 엑스레이를 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같이 피검사도 아마 했을 거예요. 몇 가지 간단한 검사 결과 내려진 진단은 급성 장염. 그에 맞는 약물 치료 후 바로 퇴원을 했는데요. 장염이라 그러니까 안심을 했죠. 안심을 하고 그러면은 이 링게 이제 거의 다 맞아가니까 그럼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하지만 퇴원 후 몇 시간 뒤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남편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진짜 직감했다고 아무 생각도 합니다. 없었어요, 진짜. 그냥 큰 병원을 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정밀 검사 결과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외로 가는 혈관이 막혀 손에 경색증이 왔고 두개골을 절개하는 큰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거는 곤치는 수술이 아니라 그냥 뒤에 뼈를 절개를 해서 뼈 부분을 제거를 했다더라고요. 내가 붓는 거를 밖으로 붓게끔 해가지고. 여기서 가족은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왜 장염이라고 했던 걸까요? 네, 장염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뇌에 있었습니다. 이 손의 경색. 박사님, 정확히 어떤 질환이죠?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 뒤통수 부분에 약 한 전체 뇌의 10%, 15% 용적을 차지하는 손해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손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혀서 이쪽 부분이 기능을 안 해서 일어나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손해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아주 못 걷는 건 아닙니다. 평소 걸음걸이하고 틀리게 뭐 비척비척 한다든가 아니면 균형을 잘 못 잡는다든가 말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된다든가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이 굉장히 어지럽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경색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은 처음 갔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큰 병원을 가세요. 그렇게 해줬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태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장염이라 그랬으니까 닌겔 2개나 맞았으니까 조금 덜 어지러우면 이제 집에 좀 가서 쉬어야겠다. 병원 측의 오진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는 건데요. 이에 병원 측은 퇴원 전 환자에게 뇌 CT와 입원 치료를 권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병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도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족은 뇌 검사나 입원 치료에 대해 전혀 들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CT를 찍자 그랬으면 빨리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증상까지 안 왔죠. 근데 야든 엑스레이만 찍고 급성 장애를 했는데 뭔 CT까지 찍겠습니까?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비가 와서 간호사가 오죽하면 신랑 보고 응급실 앞에다 차를 대주면 저를 태워준다 그러고 부축해서 태워줬어요. 하루도 약 없이는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없다는 경진 씨. 두 아이의 엄마로 또 아내로 남은 긴 세월을 어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손해경색을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증상 자체는 위장관의 염증, 위장관염이라고 혼동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학적 검사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이라도 진단을 했으면
그 개도술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께서는 응급실에서 되게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이번 사례의 경우 어떤 점을 좀 놓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경우에 어지러움증을 주호소로 왔을 때 몇 네. 가지 간단한 이학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처치를 해서 조금 이상이 보였다면 CT나 MRI 등 조금 더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랬다 그러면 진단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진에 의한 의료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피해자가 이제 여성이고 나이가 조금 젊습니다. 네. 다만 후유 장애가 그나마 좀 심하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당연히 오진에 의한 환자가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뇌 검사를 하고 이제 좀 퇴원할 것을 권했다고 했고, 네네. 또 환자는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의료진이 나중에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면 환자들이 거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원래 왔을 때 기록하고 조금 다른 글씨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좀 그렇네요. 글씨체가 네. 작거든요. 네. 이거는 좀 나중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의 의무 기록들은 대부분 전자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작성 시점이라든가 삭제, 수정한 그 정확한 시점이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수기로 작성한 거는 나중에 작성했는지 여부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핏 봐도 박사님 조금 허술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사실 어지럼증 환자가 이렇게 의무 기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배 아프고 어지럽고 이랬으면 일단 배가 어디가 아프고 장음이 어떻게 들렸고 이런 건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뭐 약을 뭐라고 썼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이 부족한 그런 의무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어지러움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느끼고 구토도 좀 할 일들이 있는데 큰 병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아도 좀 어지럼증이 나아졌네 하면은 퇴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어지러움증, 굉장히 많은 병의 전구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그때 뭔가 처치를 했었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 오실 때 환자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갖고 오시는 거죠. 빈혈인데요, 이렇게 하고 오십니다. 감기인데요, 뭐 위염인데요,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 줄 때는 본인의 증상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진단명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